안녕하세요. 홍콩 취업 토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이커머스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정윤 씨, 곽혜지 씨. 요즘 제일 핫해요. 그죠? 바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혜지 씨. 안녕하세요. 곽혜지라고 합니다. 홍콩에 온 지는 8년이 되었고요. 그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민을 가족이 다 가서 유년기를 보내고 지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온 지 3년 된 안정윤입니다. 이전에는 상해에서 1년 정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서울에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홍콩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저 상해에서 이제 1년 동안 공부 겸 이제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전 직장, 파페치 이전 직장에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스카웃을 받아왔습니다. 이커머스 요즘 가장 핫하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 데인데 어떠세요? 많이 바쁘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때보다도 요즘에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팔페츠는요? 저희는 아무래도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를 팔다 보니까 이전만 하지 못하지만 다른 곳보다는 덜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잠깐 정윤 씨, Farfetch 어떤 회사인지. 이제 명품계 디자이너 브랜드를 위한 아마존이다. 그리고 한국 분들께는 이제 해외 직구하는 쇼핑몰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휴하고 있는 브랜드가 몇 개나 그럼 되는 거죠? 일단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나 부티크의 경우에는 한 1,200개 정도가 되고요. 예. 저희가 유통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브랜드는 총 3,000개 정도가 됩니다. 3,000개 브랜드. 네. 그리고 고객들은 고객은 저희가 지금 전 세계 한 190개국으로 배송이 가고 있고요. 총 210만 명 분의 이제 액티브 쇼퍼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 전 세계를 다 커버하는 거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혜지 씨, 캐스티파이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케이스티파이는 우선 이커머스 브랜드이고요. 테크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홍콩에서 시작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8년 전에 홍콩에서 스타트를 했고 지금은 이제 LA에도 지사가 있는 회사이고요. 정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파페치처럼 저희도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배송이 가능한 곳이고 또 주요 마켓으로는 재팬, 한국, 홍콩 등등 저희가 아시아도 담당하고 있지만 또 유럽도 US 이렇게 멕시코 이런 곳에서도 저희가 많이 익스펜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크 액세서리라고 하면은 폰 케이스 외에도 뭐가 또 있을까요? 애플에서 나오는 거, 삼성에서 나오는 그런 기기들을 감싸고 있는 케이스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맥북 케이스도 있고, 뭐 아이패드 폴리오도 있고, 워치밴드도 스트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미션이 셀프 익스프레션, 즉 내 색깔을 보여주자 이런 취지가 있어서 핸드폰 케이스가 이제 캔버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워치밴드도 똑같이 하얀 도화지 같은 워치밴드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깔을 입혀서 그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들, 워치밴드들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원하는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디자인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소비자분께서 오셔서 직접 사진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직접 개발한 폰트들을 사용해서 케이스나 이제 워치 스트랩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저희가 계속 콜라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들 또는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비자들이 많이 또 사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쁘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 디자인이 너무 괜찮다. 그럼 저하고도 콜라보 하시는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좀 까다로워서 그러면 두 분이 이제 회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일단 제가 맡고 있는 일은 파페치 안에서 한국 시장에 관한 컨텐츠 마케팅과 오가닉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돈을 내고 이제 광고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페이드 마케팅 이외의 모든 일에 제가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한테 보내드리는 건가요? 한국 분들이시니까 네이버에서 보시는 파페치 배너가 아닌 이외의 파페치에 대한 메시지는 다 제가 만드는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파페치 자사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파페치가 만든 화보라든지 그 모든 것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티파이에서 어떤 업무?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고요.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이 사이트에 올라가는 모든 프로젝트들을 저를 통해서 이제 런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콜라보레이션 또 프로덕트 디벨롭먼을 이제 해서 뉴 프로덕트 런칭을 하는 그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라보를 한다 그러면 이제 딜이 들어오잖아요. 디자인하는 것부터 또 런칭하는 것까지 제가 이제 조율을 잘 하고 또 스케줄링을 계속 프로그레싱 할 수 있게 그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국 시장이 두 분 다한테 굉장히 큰가요? 뭐 어떻죠? Farfetch도 한국 고객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이 이제 나라 사이즈로 보면 되게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명품 이제 제가 아는 분야 안에서는 명품 소비에 관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고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 한 10여 년 사이에 이제 계속 축적되어 온 것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눈여겨볼 만한 시장 정도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 2년도 안 된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한국 시장이 커간 그런 케이스라서 저희가 좀 이제 베네핏을 본 건 인플루언서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국 시장을 익스펜드 하자 했을 때 우선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케이스를 쓰고 그거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저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주셨고요. 그걸 기반으로 계속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셀럽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예슬 씨 같은 경우도 저희 폰 케이스를 먼저 쓰셨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 시즌마다 뭐 새로운 상품이 있으면은 그거에 이제 액세서리처럼 이제 패션 아이템처럼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올려주세요.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직접 구매를 이제 하세요. 저희 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게 되고 계속 이제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직접 사시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신 일하고 학교에서 전공한 거하고 어떻게 비슷한가요? 어떠세요? 저는 원래 대학 갔을 때부터 이커머스 쪽에 관심이 많은 상태로 간 케이스라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 우선 인도네시아라는 데가 엄청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이쪽에 사는 사람이 저쪽 끝에 사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려면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로 그 사람들을 커넥트한다는 그런 컨셉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인도네시아가 좀 더 발전이 되고 인터넷이 빨라지면 이커머스라는 게 되게 부밍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MIM이라는 전공을 하게 됐는데 MIM이 약자가 마케팅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거든요. 그래서 반은 마케팅 학과에서 주는 수업을 듣고 반은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주는 수업을 듣게 되는 건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면에서 배우는 게 더 많아서 사실 대학이 아예 관련이 없다고는 하긴 그렇지만 또 일하면서 배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실무적인 거는 일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씨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전혀 좀 상관이 없는 엄한 전공을 하셨어요. 엄한 그죠? 전공. 네. 네, 일단 저는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를 말하자면 패션과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대학교는 서울에서 나왔는데 전공은 사범대학 안에 있는 교육공학이라는 곳을 나왔고요. 이제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어떻게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곳이고 또 부전공식으로 배웠던 건 산업 디자인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마케팅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대학교를 하면서 제가 친구들 아는 오빠 2명이랑 마케팅 에이전시를 창업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2년 동안 운영을 해와서 그때의 인연으로 이제 계속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창업을 하신 거예요? 대학도 열심히 다니고 창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 대단하시다. 근데 지금은 이제 패션 업계 아마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명품 패션계의 아마존에서 일하고 있다고. 어쨌든 전공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그죠? 네, 제가 사실 마케팅 에이전시를 창업했을 때도 메디컬 마케팅 쪽이었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가 성형외과, 피부관과 이제 그 피한성이라고 하죠. 네, 그 세 개가 이제 의료 관광으로 부밍을 할 때인데 이제 사실 그때 에이전시들은 약간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비교하는 전혀 보고 싶지 않은 광고들을 할 때였고 저희가 마침 이제 페이스북으로 약간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뽑히는 이제 페이지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이제 우리는 어리지만 잘한다 콘텐츠를 이제 셀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로 이제 만들었는데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공통점을 찾자면 럭셔리죠, 사실. 거기다가 또 마케팅도 그쵸, 했던 네. 경험이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케팅을 하시는 거고. 네네네.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여학생들의 경우 마케팅 쪽에서 마케팅 회사든지 아니면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회사를 타겟을 해야 되냐는 질문이 많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커머스 쪽으로 가실 거면 그리고 마케팅을 또 하실 거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마케팅이 있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가 쓰는 그런 케이스들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해보고 싶어. 인플루언서들이랑 일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계속 연구를 하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브랜드랑 일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또 그게 아니고 좀 더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애드를 돌리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돌리고 유튜브로 광고를 하고 이런 광고 쪽으로 가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뭐 아마존 이런 회사에서 또 그 안에 브랜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플랫폼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아니면 플랫폼 이렇게 우선은 두 가지를 놓고서 선택을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정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운도 좋고 기회가 좋아서 창업을 했고 그걸로 사실 굉장히 많이 득을 본 케이스는 맞긴 한데요. 지금은 그때와는 또 시간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굳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도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계정을 키워본다든지 뭐 관심 있는 분야에 뭐 채널을 만들어서 키워본다든지 사실 이 모든 게 이제 경력이 되고 경험이 되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마케팅 쪽으로 직업을 구하시기 좀 쉽지 않을까?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걸 갖고 이제 어필도 할 수가 있다. 아니요, 굳이 인플루언서가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굉장히 명함이 분명한 곳이라서 이제 공개되는 직업이잖아요. 실제로 제 인플루언서 이제 지인분들, 이제 친하신 분들 보면 부계정까지 이제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기 되게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어차피 취업을 하실 때는 인터뷰거든요. 인터뷰는 면접관과 1대1의 대화인데 그때 내가 배운 거, 내 계정에서 뭐 이런 거 올려보고 저런 거 올려봤더니 이게 잘 반응이 좋더라, 내 주변에서. 뭐 이런 작은 레슨이 사실 이제 신입분들한테 많은 걸 바라진 않을 거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걸 쌓아가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홍콩에 그렇게 디지털 마케팅 많이 하시는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누구를 볼 때 뽑는 것 중에 이제 크라이테리아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 분야에 관심이 얼마나 있어서 무엇을 했는가 이건데요. 공부를 뭘 했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뭐 클래스 안에서 말고 밖에서 부가적인 활동들을 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